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차와 같습니다.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 공무원, 일정별 감사대상기간 및 장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은 총 106건으로 이 중 시정 요구사항이 9건, 건의사항은 97건입니다. 다음 4쪽에서 17쪽까지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18쪽에서 44쪽까지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완 수정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송근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청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주요 정책의 경적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책 실명제, 정책 수행자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주요 정책 사업, 30억 이상 투입 사업 등의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청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정책 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책임관의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 조례안 제8조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 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뜻하며,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2019년 정책 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정책적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희택 정책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본건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보다 좋은 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청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성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성근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우리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내부 검토한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은 우리 교육청은 주요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희택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일단은 조례 준비하신 우리 성근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4조에 보니까 교육청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 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 정책 실명제 책임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 뭐 집행부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예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 심의택입니다. 예, 김명섭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서 말하는 정책 실명제 책임관은 그 정책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책관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 5조 2항에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에서 이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 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네. 그러면 당연직으로 이제 위원장은 정책관님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제3조 7항에 보니까 그 밖에 교육과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이제 선정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거 예로 들면 어떤 사업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약간 재량권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교육과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초에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 1호에서 6호 이런 사항에 해당돼서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정책 실명제로 관리가 되는데 예. 연중에 이제 교육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그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시행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나 주요 교육 정책 사업 요 위에 부분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위에 부분대로 예. 해당되지만은 예. 이제 연중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 혹시 시민들께서나 또는 또 뭐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예. 저희들이 어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 중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규칙으로 있다가 이제 조례로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이미 정책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죠, 이게. 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뭐 7번이라든지 5번 요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법규의 재개정, 폐지 요 부분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정책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 예. 요 부분도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3조 그 5항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자치법규 재개정. 예. 예, 뭐 예로 들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에 이게? 같으면은 이제 그 저희들이 뭐 수업료 입학금 이런 거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또 아, 예, 예. 관련 공납금, 학교 관련 공납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실명제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봤을 때 그래 5번하고 7번 자체가 조금 두루뭉실하고 요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요 부분 대표적인 예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 두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예, 예. 예, 좀 조금 이따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님,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네, 지금 또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요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의 어떤 실명과 그리고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지요. 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8조 평가 부분에서요. 결국은 저희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실명과 그리고 추진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와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 정책 8조 평가 부분에서 정책 실명제 책임관은 담당 부서의 정책 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지금까지도 이 담당 부서의 정책 실명제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거는 집행부가 지금 네, 평가를 하고 있는 예, 정책관 심의택입니다. 네네. 지금 저희들은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책 실명제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42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책 실명제 누가 기록을 쭉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맞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 관련 전문 기관은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교육적 정책 실명제에 따른 정책 책임관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거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보다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만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시도 그런 사례를 쭉 봤습니다만 다 이제 실시할 수 있다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조례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실시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다 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할 수 있다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위탁할 수 있다는 뭐 예를 들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어차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도 하기 때문에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정책관님 뭐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명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송건 의원님, 우리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저도 방금 이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그 평가 관련 전문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는지요? 예, 정책관 심의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뢰해보지 않아서 지금 대체적으로 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차후에 한번 그런 기관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평가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예, 그리고 이명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 실명제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왕이면 투명성을 높이려면 7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평가 역시도 할 것이고, 예, 한다면 이 평가에 대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에 대해서 우리 정책 실명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건호 의원님 재정을 잘 해주셨는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 5조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해서 여기에 보면 5조 사항에 시민이 신청하거나 선정한 정책 실명 사업에 대한 심의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조 사항에 예. 저희들
그 정책 실명제를 하면은 이제 미리 안내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 이제 신청하거나 선정한 정책 실명 사업에 대한 좀 심의도 같이 포함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송건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사실 이게 규칙에 있다가 조례로 올라온 부분이어서 지금 사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지금 정책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지금 정책관의 판단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정책관 심의택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신 그런 말씀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3호에 보시면은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여기에도 네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더 의미가 디테일하게 포함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겠나 싶어서. 네.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정책 실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알 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사항을 좀 더 심의를 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좀 포함했으면 하는데 여기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명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그럼 수정 발의안을 위해서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명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 제8조 평가 1항에서 정책 실명제 책임가는 담당 부서의 정책 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정책 실명제 책임가는 담당 부서의 정책 실명제 이행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사유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 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높이고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명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관실 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재창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어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이명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희택 정책관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 수정 동의안에 평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송건호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명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실 소관 3건의 조직 개편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책관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심희택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청기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원료는 2019년 12월 5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할 유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0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국 행정국 부서 개편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울산과학관 설치 목적에 교원의 연수 지원을 추가하며 울산 중부도서관 이치 현행화를 위한 도로명 주소 변경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칙과 같으며 부칙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도학생 지원조례,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7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교육부 분장 사무로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 학생생활, 성,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업무로 추가하였으며 타 업무는 현행화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행정국 분장 사무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 공무직, 고용 노무 및 법제에 관한 사항, 각급 학교 설립 폐지 및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분장 사무로 추가하였으며 타 업무는 현행화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과학관의 설치에 관련 조항에 메이커 교육 및 융합 교육을 신설하고 과학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중부 도서관 이전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는 제외 대상이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은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3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19년 12월 5일이고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과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 학교 신설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증원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후 총수를 1,762명에서 1,832명으로 총 70명을 정원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로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40명을 증원하였고 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2020년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반영 등을 위해 14명을 증원하였으며 상한 유치원 등 6개 학교 신설에 따라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친과 같으며 신구 전문 대비표는 유인물 제5쪽 별표 3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4급을 16명에서 19명으로 3명, 5급 이하는 1,563명에서 1,609명으로 4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은 총 49명 증원하였습니다. 특정직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46명에서 166명으로 20명 증원하여 특정직은 총 21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전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영양 전문직 1명 증원에 대한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 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은 부친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5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19년 12월 5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이임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장에게 이임하는 사항 중 유치원 관련 이임 사무 일부와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사항 등을 삭제하고 학교장에게 이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재호봉 재역정과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친과 같으며 신구 조문 대우표는 유인물 제5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교육장에게 이임하는 사항 중 지방공무원 호봉 재역정, 호봉 정정, 공무원증 발급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학교 운영위원회 및 급식소 지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학교장에게 이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은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하고 호봉 재역정과 공무원증 발급 사항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임하는 사항 중 호봉 재역정과 호봉 정정, 공무원증 발급 사항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전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는 제 대상이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은 부친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희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역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업무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교육감의 공약과 교육 비전을 이행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행정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국, 행정국, 울산과학관의 분장 사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2대, 그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는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도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확인 결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설치 기준이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로 설치 기준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2020년 총액임금비 기준 인원 변경분에 따른 조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직 개편 등 신규 행정 수혜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역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 개편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이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청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간의 합리적인 기능 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의 근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오찬 이전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질의를 한 번 하고 나서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사전 보고 받았던 자료에 의해 이 추진 계획을 보면 사실 제가 누누이 예산 행감할 때 지적했지만 추진 계획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일정 부분에 잘못했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뭐 말씀드렸으니까는 그 부분 오늘 좀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네, 지금 이제 보면 용역을 줬잖아요, 그죠? 예, 용역, 정책관 시미팅. 용역 결과가 이제 4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 4가지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이런 그 4가지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과에 넣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던데 왜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과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보면 학생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짭을 시켜놨거든요. 나쁜 이게 뭐지 이렇게 겹쳐놨는데 사실 성격이 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과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전에 학생생활교육과가 가지고 있던 그 갖다가 민주시민 하나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정책관 시미팅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거기 이제 보면은 좀 폭넓게 보면은 학생 자치 활동도 포함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자치 활동 강화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그 학생 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전부 분장을 했습니다. 네, 학생 자치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민주시민교육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옛날 그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 전부 다 이런 민주시민교육하고 이제 좀 성격이 부합한다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런 성격들도 좀 넣어놨어요. 저는 좀 이게 좀 맞지 않다 보거든요. 네. 예. 이게 제가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남으니까 이렇게 그냥 어쨌든 다른 과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너무 좀 어거지로 넣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학생 자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자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까지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폭넓게 보면은 그 학생 자치 활동이라는 게 그 학생 자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사회에 필요한 그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이런 성격과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만들어 놓은 조직 개편의 민주시민교육과의 성격이 정말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 4가지 안에서 다 민주시민교육은 혁신교육과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있었는데 굳이 이 민주시민교육과를 따로 떼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학생생활교육과랑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성격이 정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정책관에서 이제 크게 변화가 와요. 그 정책관에서 크게 변화가 오는데 하나는 재정과에서 하던 업무 예산 업무를 갖다가 지금 정책관에서 이제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안전 부분을 다시 행정국 쪽으로 넘겨줬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는 건지. 네. 그 원래 이제 예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기획 정책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국가기구에서도 보면은 기획예산처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운영을 해왔는데 그 이제 이후에 뭐 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재정과의 예산 집행과 또 그 격리 이거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타시도라든지 타시도 교육청 거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기획과 예산이 같이 이렇게 한 부서에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고, 그거는 또 우리가 그 행정학에 보면은 기획예산이라는 그게 한 파트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리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안전총괄과는 사실 그 저희 교육감님 그 취임하시면서 이제 공약사항으로 안전총괄 부서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일전에는 그 좀 임시 방편적으로 저희 안전총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정책관실에 이제 임시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면서 이제 기존의 안전팀에서 수행하고 있던 그런 업무하고 또 그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안전 관련 업무 이런 부분하고 전체를 통합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국간에서 안전총괄과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총괄과를 그렇게 정책관에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국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는 지금 이유가 뭐죠? 보면 안에도 보면은 네 가지 안 중에서도 정책관에 안전 관련 총괄과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다시 이렇게 행정국에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책관에서 안전총괄과를 두지 않고 행정국으로 넘긴 이유가 네. 물론 뭐 저희들이 해도 이제 되는데 또 정책관 산하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또 일개 부서의 적정 그 인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을 전체 통합해서 저희 정책관실에 두려면은 또 뭐 과를 신설해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분리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과를 신설한 겁니다. 좀 느낌은 정책관에서 알짜배기는 다 가져가고 네. 어려운 업무는 행정국에 넘겨진다. 다 그렇게 좀 봐지거든요. 네. 그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전총괄과가 설치되는 그런 부서에도 보면은 국소관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질문드리면 협력팀인가요? 협력 담당관이 새로 생겨요. 이 부분도 안 4개 중에 한 개는 이런 내용이 없고 3개는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꼭 지금 이 교육협력 담당관 지금 하는 업무 대협력 시민 참여의 업무는 지금 현재는 어떤 과가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대협력팀이 이제 저희 정책관실에 있는데 대협력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대의회 관련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또 뭐 다른 기관과 어떤 MOU라든지 이런 거 체결할 때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트고 안내를 하고 해당 부서에 이제 또 안내를 해서 그런 업무를 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협력 담당관 이 설치는 사실 타시도 교육청도 교육협력국이라든지 협력 담당관 또 시민참여 담당관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해서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 교육청 사실 교육청 하면은 교육만 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교육과 더불어서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제 교육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협치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대협력팀에서 수행하던 이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민관 이렇게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협력 그 담당관을 설치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묻겠는데요. 이 조직 개편안은 사실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감님의 이런 의지가 있으면 보통 하는 거지만 이 조직 개편안을 하기 전에 사실 이 조직 개편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어떻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조직 개편을 추진한 건지 아니면은 우선 이제 사실 그 조직 개편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제가 했다 들었어요. 근데 이 조직 개편안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 가볍게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교육청의 전반적인 조직을 다 지금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개편하고 업무를 하는 이제 그 나중에 바뀌고 나서도 업무를 인사이동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이나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이걸 거쳤는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초안을 해서 영역 계약을 하고 영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영역팀에서 이제 각 부서 또는 부서장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면담을 했고요. 영역안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또 초안을 해가지고 한 2회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전체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쳤고 또 최종안을 만들어서도 다시 또 의견 수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의견 수렴은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니까? 예, 김종섭입니다. 이미 오전에 송근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이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반복이 안 돼야 되겠다.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인원이 한 70명 정도 증원이 됐어요. 그죠? 70명 정도 증원이 됐고. 예, 정책관심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간혁신사업 14명, 그 다음에 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16명, 빼고도 한 40명 정도 증원이 됐거든요. 예. 이거 뭐 증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원 사유. 예,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뭐 생활회 복지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 40명 늘어난 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70명 전체 증원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그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 내지는 학생 생활회복지원센터 이런 신설 등에 따라서 한 46명 정도가 증인됐고요. 연구정보원의 또 전산센터 분리 또 정보 업무 이관 등에서 한 6명 정도, 연수원의 또 교육연수 기능 강화, 총무 행정연수부 신설 등 해서 9명, 네. 과학관의 또 들꽃학습원 파견 회수를 위해서 1명, 그다음에 울주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지원청 이관에서 감 2명, 그다음에 육아교육진흥원의 파견 해설을 위해서 1명, 시의회 그 입법정책 담당자 여기에 1명, 그다음에 신설학교, 상한유치원 등 6개 신설학교 16명 이렇게 해서 한 70여 명 그렇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4급이 3명 정도, 3명이 증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고 1명,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뭐라 하셨죠? 안전총괄과 고 신설된 거 1명, 예. 교육협력관실 1명, 이렇게 지금 3명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급이. 교육협력관실, 예. 정보지원부 연구원의 정보지원부 한 자리 고하고요. 정보지원부요? 예. 고하고 연구정보원에 있습니까? 예. 예. 안전총괄과 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협력 담당관.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교육협력관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설이 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협력 플러스 우리 뭐 타기관과 협력 강화 뭐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요건 지금 어떻게 뽑으실 예정이십니까? 요 교육협력관실. 그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예. 협력당 선발 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협력 담당관은 잘 아시다시피 그 대외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며 지금 현재 이 대외 협력 간의 업무 특수성상 타시도의 추세를 보면 개방형으로 뽑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다 하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업무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외 협력하는데 업무 특성상 뭐 굳이 개방형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외협력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외협력팀의 업무에다가 예. 시민 그 참여팀으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또 시의회 또 시민사회 이런 등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예.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내부를 어떤 강화 소통 강화하는 기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예. 대외적인 것은 예.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전문성이 있는 또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그 교육협력 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추세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네네. 제 개인적인 제 의원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데 4급직을 넣으면서 개방형으로 업무의 특성상 저는 전혀 업무의 특성상 지금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도 된다 봐요. 이거를 외부에서 왜 이분들을 항상 모시고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자리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기존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저번에 공보 담당관실도 그렇잖아요. 이례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개방형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드시냔 말이죠.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 협력을 또 좀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방형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대외 협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고, 그분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업무는 가능하다. 이게 뭐 진짜 전문성을 가진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외 업무라는 게 바깥 유관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굳이 이 자리를 외부에서 개방형을 채용해야 된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인원이 안 뽑혔다니까 뭐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은 재량권 이런 부분이시지만, 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이게 아니에요. 공모 담당관실은 뭐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 만들면서 뭐 밖에서 진짜 전문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들, 요런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온 사람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거 대외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심히 유감스러워요. 직원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그분들 승진할 수 있는 자리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없어져요. 직원 내부에서 이런 거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저하된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성심 자체가 있겠습니까? 조직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지만 사실은 대외 협력 업무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또 저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교육협력관으로서의 전문성 또 특수성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어떤 업무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할 적에 그런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분들의 일적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말씀을 드리면 공보 담당관실 자체가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분들이 승진하는 자리였죠. 그분이 일할 때랑 지금 뭐 공보 담당관님이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데, 기존에 공보 담당관님 정규직에서 올라올 때도 업무 다 추진됐잖아요.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꿨을 때 공보 담당관님이 개방형으로 바뀌었을 때 최고 장점이 뭡니까? 공무원의 한계가 지금 하시는 우리 공보 담당관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공보관님 오셔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의 그런 역량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있다. 공무원 분들 내부적으로의 능력상 한계는 있다 보인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용납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국장님이 참 발언하시기 땀나시죠? 네.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뭐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물론 작년에 우리 조직 개편을 안 하고 올해 지금 연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분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세부적으로 하신다면 교육협력 담당관을 설치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요, 뭐 이렇게 지금 과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예. 지금 사실은 그 조직 개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네.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에 따른 그 새로 요구되는 업무가 또 생겼고 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업무가 너무 지금 과대하다 해서 본청의 업무를 조금 줄이고 업무량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기구를 조금 줄이고 그 인력을 지원청에 배분하여 학교 현장을 좀 도우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직 개편을 그렇게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부서가 이제 늘어나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서가 늘어나고 과가 많아질수록 부서별로의 이제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는 더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 네. 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청에 저희들이 컨트롤 기능은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 목적이고 또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인데 예.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과가 세분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기능 중심의 과를 편제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다시 대상 중심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 업무 협조라든지 업무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은 뭐 분명히 되실 거라 봅니다. 예, 과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장님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과별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지금 10개 과하고 17개 과하고 봤을 때 더 네.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네. 과별로 또 과장님들끼리 네.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될지 네. 이 부분도 아마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네. 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부 회사 같을 때 한 뭐 100개가 있다가 150개로 늘어나면서 과장님들이 전부 다 회의만 다니시고 네. 예? 뭐 회의도 많아지고 그다음 업무 그 과별로 협조도 잘 안 되고 이건 너희 업무, 이거는 이 업무, 저 업무 이런 부분들로 생기더라고요. 네. 장점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들하고 우리 정책관님이 충분히 좀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된다. 네. 이 조직 개편 충분히 해가 용역 충분히 받아놓고 했을 때 또 마음에 안 든 데가 또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은 이 부서 과가 본인이 이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 위에 뭐 과장님, 우리 정책관님, 국장님들 다 계시면서 이거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또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뒤집어 엎을 때도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이 마음의 부담이 많다.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시고요.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2020년 학교 신설, 상한 유치원 등 6개원, 16명 증원. 요거는 뭐 어떻게 신청해서 하신 겁니까? 6개원이 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개교하는 곳은 상한유치원하고 고원유치원, 그다음에 제2언양초, 두항초, 상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급 정설로 인한 정원 배정 바꿨고요. 그다음에 고원중 강동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정원 배치 기준에 따라서 신설학교 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공립 지원뉴스 40%에 따른 또 이런 계획안들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제 예. 상한 유치원 한 군데는 예. 지난해 그 사립 유치원을 매입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립형 예. 유치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진초는 전에 그 화진하고 흩어져 있던 어린이 합치는 병설 유치원, 네, 예. 상진초로 그리고. 합하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예. 나머지는 제2 그 언양 유치원인가요? 네. 그거는 제2언양초등학교. 예. 그거는 3명 일반직 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 국공립 유치원 수를 계속 내년에 더 늘리겠다, 12개 원인가 더 늘리겠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우리 그 교육청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립 유치원하고 공립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이런 말씀 항상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공립 이거 정부에서 내려오는 취업 뉴스 요거만 40%에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립 대비 우리 공립에 물론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특별 교부금이 나오고 하지만 지금 사립 유치원 우리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동수 대비 교사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 인건비는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냔 말이죠. 우리한테 돈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늘리면서 무차별적으로 늘리지 말고 조금 사립 유치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저번에 말씀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아닙니까?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공립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 말고라도 진짜 우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뭐 행정국장님이나 뭐 교육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사립 유치원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은 그 사립과 공립의 여러 가지 학부모 부담이라든지 이런 차이 나는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또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좀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정해두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일부 매입형을 2개 정도 시도하고 병설 유치원을 일부 학급수를 늘리고 이렇게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립 네네. 쪽에 네. 있는데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은 사립 유치원의 우리 원화수가 훨씬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리면서도 천천히 비율을 맞춰가 늘리면서도 사립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공립화시키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사립 유치원의 우리 원아들을 이 친구들도 전부 다 우리 울산 어떻게 보면 시민들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매칭해서 같이 좀 알아보시라 네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도 매년 조금씩 늘리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예.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선호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성수 의원님. 네. 말씀드린 교육협력관실입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재량권에 손을 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방형직을 늘리시는데 물론 교육감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교육청 내의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인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협조 요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어떨지. 제가 봤을 때 대외 협력 업무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들어온다. 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부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의 내부 승진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의 성격상 또 부서의 성격상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로 한 몇 개월 동안 다들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되는 안을 가지고 또 논의도 하시고 사전 설명도 해주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번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소폭으로, 그죠? 예, 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크게 또 새롭게 지금 한 1년 남짓 이제 교육청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한 뒤에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가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6조의 교육국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이제 2항의 평생 여성 그 2항이 유아, 초등, 중등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또 지정을 하면서 이 당시에 지금의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서 이제 장애인 학부모회라든지 아이들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영역이 축소되면서 안 그래도 뭐 경기도에는 특수교육과라든지 그리고 또 경북에는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두고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모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약화되어진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직 개편 안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에 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 신미택입니다. 네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제 유아 특수교육을 지원청에 사실은 그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본청에다 그 유아 특수교육과를 두도록 지금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업무도 지금 그 지원청에는 일부 그 업무만 있고 본청에서 전부 통화를 다 가려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수교육 컨트롤 타워 부재다 아니면 특수교육에 관해서 그 영역이 축소되는 거라는 어떤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뭐 모든 교육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 없겠지만 특히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전문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지원청으로 내려갔을 때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의 과를 두고 팀을 두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더 안정감 있게 생각을 하고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이 또 제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실제로 특수교육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시 맞겠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철저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저는 그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6조 6항에요. 유치원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인데 이게 그전에는 어디에서 담당을 했었는지요? 6조 6항 말씀이십니까? 예. 6조 6항에 신설된 항이 이게 원래 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업무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었죠, 업무를요. 지원청에서 그리 담당하고 있었죠. 예, 지원청에서 그리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네네.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본청에서는 총괄을 했고요. 총괄을 했고, 예. 그럼 원래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원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였습니까? 예, 그럼 조례상 규정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넣으신 거?
예, 당초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업무가 이제 누락돼 있어서 이번에 요 신설을 했고요.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 요 세 가지 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다 유치원에 가는 업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한 분석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정책관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협력 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대민 업무가 이제 주를 이제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업무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훨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협력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둘 경우 부서는 교육협력 담당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이 상존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감님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좀 묻고 싶고 학력 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지금 울산교육청은 울산시의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는 시의회가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교육감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소통 공감을 강조하신 교육감님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안 중 교육국에서는 유아 특수교육의 공공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유아 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등 2개 과가 신설이 되죠. 행정국에서도 공무원 단체 노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협력과 학생교직원 학교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안전총괄과 등 2개 과를 새로 이제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교육청은 지역청 내 센터에 인력을 대거 수급하고 본청과 직속기관도 소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그러면 총 54명 늘릴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한 유치원 외에 이제 6개 학교를 포함해서 70명을 이제 정원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의 371명 중에 363명은 가미되었지만 교육지원청 23명이 정감됐고 더 많아졌고 교육연수정보원 56명에서 6명이 정감됐고 교육정보원이 그렇고 교육연수원이 9명이 정됐습니다. 도서관 24명에서 21명이 2명이 감되었고 유아진흥원에서 6명에서 7명 1명이 정됐고요. 울산과학관 15명에서 16명 1명이 정되었고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정원이 1명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을 정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감님은 취임 초부터 코드 인사 논란으로 비서실장, 정무특보 등 외부 개방형 인사 그리고 울산교육연구소 등 많은 인원을 정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학교 업무 경감, 교육청의 재구조와 교원 역량 강화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당초 교육청은 10%의 인원을 경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4명의 인원을 정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부 인사를 발탁을 하고 교육청 조직 내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교육감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인원 정원과 직제 개편한 대로 결정이 날 경우 공무원 수의 증가를 1인당 연봉으로 계산을 하자면 제가 확실한 연봉은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연봉 한 6천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40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종 수당이라든가 비용을 포함을 한다면 훨씬 40억 원이 넘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울산 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4만 1,842명, 2021년 13만 6,739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학생 최근 3년간 연 5,000명씩 급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직제 개편안은 업무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공직사회의 비대화 현상, 파키슨 법칙의 전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교육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을 내다보며 조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정치 세력화하는 데 벗어나지 못한 조직 개편안이라고 일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교육감이라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소통과 공감을 절개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감님은 형식적인 소통, 다소 합리적이 결여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민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이제 과거의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교육감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관 심희택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감 이번 임기 중에 처음 이제 기능 중심에서 대상 중심을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는데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적인 그런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또 이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위직개방형 직위 도입을 한 이후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도 반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기본 방식을 탈피한 점을 좀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사실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저도 뭐 한 4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공무원 생활만 하다 보면은 이 자기 업무 그 소관 사항에 빠져 있어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개방형이나 임기제 이런 부분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그런 부분도 폐쇄적인 어떤 공직사회를 벗어나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현재보다 더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책관님 좀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책관님께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을 말씀하시라면 이제 말씀하시기.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저희 김종석 어려우시겠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의 연공 서열에 따라서 위에 자리가 비면은 이렇게 승진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부분을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고동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분위기도 아주 다운되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 체계에 지장을 분명히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게 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을지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재량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경청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좀 잘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직 개편이라는 게 사실 그 예산 못지않게 상당히 큰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김종석 의원이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개방직 관련된 인원 문제도 했었고요. 우리 의원들 내부간에 좀 협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의를 네, 요청하는 네. 바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협력 담당관 여기 지금 보니까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예, 대외 협력하고 시민 참여 나눠서? 예, 정책관 시민택입니다. 네. 그 대외 협력 분야에 지금 저희들 안으로는 5명이 있고 시민 참여팀에 4명 이렇게 지금 총 9명이죠. 네네. 현재 요 업무를 지금 하시는 분이 총 4명인가요? 요 유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대외 협력팀의 팀장과 예. 2분, 3분. 지금 현재 5분 그대로 아마. 5명입니까? 예, 예. 팀장님 5명입니까? 뒤에 아까 뭐 4명입니까? 지금 민원실에 예. 그 시민 참여 의무를 보시는 분이 3명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요거 나눠 가지고 4명, 3명이가 현재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부장 빼고 그렇습니다. 아 부장님 빼고 예, 예. 이제 실무진들만 7명이서 운영하고 계신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개방형 채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감님이 오셔서
또 신설하는 첫 작품인데 한번 신중하게 저도 좀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개방형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그게 픽스가 된다면 개방형 채용을 하실 거고 아니면 교육감님 재량이시다마는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반대를 한다. 내부에서 그 4급 본을 채용해도 충분히 교육청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조직 개편안은 아이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교육감 이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에 임할 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직 개편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전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연 월일은 2019년 12월 5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근거 상위법령 조문 및 인용조례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 변경 시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위임 근거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입법 예고 예외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동일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법 예고의 방법에 관한 조문의 용어를 명료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일본식 표현과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법률 제14839호 행정절차법과 대통령령 제30045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보완과 위임근거 법령 조문 변경,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전체적으로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및 인용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은 2012년 10월 22일에 개정,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제2항은 2015년 10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인용조례인 수수료 징수 권고조례의 제명의 개정일도 2012년 8월 1일에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문명걸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관련 조문이나 교정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보통 보면 조례 심의 때마다 우리 본 위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같은 내용들을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물론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정들이 재개정되는 내용이나 미비점들을 그때그때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도 있듯이 시민의 권익보호와 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고 확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은 모든 교육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니만큼 조례 정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줄 것을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그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복지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성명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성별 역량 평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